스크린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. 근데 이게 방탄 스크린을 저 캠프에서 확인해 보니까 적어도 석 달 걸린다는 거예요. 맞춤형으로 해야 돼서. 그래서 그거를 이 며칠을 찾았습니다. 근데 그 중에 이제 공영훈 우리 저 작년에 동탄에서 흉하셨던 현대자동차 사장하셨던 분한테 맞습니다. 그걸 물어봤어요. 기아자동차가 이 군용 차량을 만드는데 거기 방탄 유리가 있지 않냐. 그 납품하는 회사에 혹시 재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달라. 그랬는데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갖다가 쓴 겁니다. 아니 그 아이디어를 낸 분 대단하네요. 접니다. 아니 그냥 3개월 걸린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를 풀려고 할 텐데. 기아 자동차를 생각해 내시네요.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직도 보시고 사이즈가 맞는 게 없으면 작은 걸 붙여서라도 만들어보자. 그러니까 재고 있는 거 무조건 우리한테 다 갖다 줄 수 없냐. 그랬더니 사이즈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한 1m, 1.5m, 2m, 1m 정도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급히 만들어서 일주일 만에 아무튼 이 방탄 유리가 설치되니까 후보도 편안하게 아니 편하지 않았었습니다. 오히려 불편해하셨다고. 처음에 후보가 딱 섰는데 본인이 어디 갇힌 것 같은 그래서 영상이 지금 준비는 안 돼 있을 건데 앞으로 나옵니다. 자꾸 나와가지고 연습을 하려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재명 하는데 들어가 해가지고 본인이 들어갔었어요 진짜로. 지지자분들한테 혼나셨다고 생각해요. 결국 그 방탄 유리도 우리 윤호중 법무장님 처음에 직을 걸어서 방탄 유리가 여기까지 방탄 유리가 먼저군요. 그러면 우리 이재명 후보님 그 보안 경호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했어요. 그런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이게 수행하시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서실에 안전실을 둔 거예요. 그래서 따로, 이제 후보실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제 사선 중진 우리 이춘석 의원님을 후보실장 임명을 하시고 기존의 비서실 그다음에 안전실을 둬서 임호선 그 재선 의원님, 임호선 의원님이 경찰청 차장 출신이잖아요. 그리고 부실장에는 이상식 의원님을 임명을 했는데 부산경찰청장 출신이시고 그래서 아주 베테랑 경찰 출신을 임명을 했는데 임호선 의원님은 이 경호 업무를 해보신 분이어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 유세할 때 현장에서도 자세가 나온다고 그럴까요?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해냈고요. 그리고 이 임호선 의원님은 저랑 뭐 행안위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정말 유하고 그런 분인데 딱 일을 할 때 보니까 후보님이 연설을 하면은 후보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후보님을 쳐다보잖아요. 그런데 청중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. 확실히 몸에 딱 배에 있더라고요. 전문가 그러면서 아니 체계가 딱 잡혀가지고 정말 후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안심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일이 잘 됐습니다. 맞습니다. 우리는 굉장히 사실 좀 불안했는데 이미 그렇게 완벽하게 잘 하고 계셨군요.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울산 동구인데 동구에서 유세를 이번에 했었거든요. 근데 현장에 도착했는데 잠깐 대기하라는 거예요. 임호선님이 전화가 왔어요. 지금 내리지 마라. 뭐 문제가 좀 생겼다 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생겼다고. 5분 전인데. 마원경. 그래서 후보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. 근데 잠깐 멈춰가지고 전 내려가지고 그 이춘석 지사님과 통화하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오피스텔 9층인가 거기에 뭔가 물체가 나오는데 이게 확인을 좀 해야 된다. 갑자기 뭔가 창문에 뭔가 있었단 말이네요. 그래서 그걸 또 용기 좀 찾아내가지고 경찰들이 이제 망원경을 보다가 발견한 건데 정확하게 저게 총인지 뭔지 뭐 안 보이는 거예요.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다행히 그 5분 안에 올라가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. 알고 보니 우리 지지자인데 망원경으로 우리 후보를 보려고 했던 건데 그걸까지 찾아내서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고전자 관측경이라는 거예요. 그냥 망원경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쭉 보면 원거리에서 그게 이 표시가 돼요. 빨갛게 표적처럼. 누가 조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준경으로 본 거지. 그렇지. 인식을 한 거지. 조준경으로 인식을 한 거지. 그래도 깜짝 놀란 거야. 그래서 막 그 경찰들 보내가지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우리 지지자가 망원경을 들고 보고 있었다. 근데 그게 딱 잡힌 거예요.
네. 야. 그래서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이번에 했어요. 사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지만 웃지 못할 에피소드. 맞습니다. 사실. 지금 엄청 긴장된 그럼요. 상황이에요. 순간 다 얼었었죠 진짜로. 네. 이런- 행사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그랬겠네요. 예. 하필 제 지역구였는데. 근데 이번에 그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제일 많이 모였다고요? 저도 아,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 울산이 영남권이 그래도 보수세가 좀 강하잖아요. 근데 이번에 뭐 수행실장 뭐 덕을 좀 보느라고 울산 중에 제 지역구를 이렇게 선정해 주셔가지고 네. 걱정이 많이 됐죠. 실제로 사람이 얼마나큼 올 것인가. 근데 저 누구 말도 이실사님 말대로 울산 동구가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유명하거든요. 그 이후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였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정말 모였어요.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. 근데 이번에 보니까 유세 현장에서 역대 최대 모인 데가 꽤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울산도 그렇지만 맞아요. 다른 데도 네, 보면은 대구, 지금까지 부산 뭐, 네. 그렇습니다. 이게 예전에는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보통 유세차가 올라가거든요.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아예 나대지 그냥 네. 큰 광장, 아하, 그냥 네. 통으로 그냥 공간이 있는 곳. 네. 그게 약간 사람- 자신감의 표현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자신감 표현이죠. 사람은 어차피 네. 모이기 때문에 네, 어차피 모일 거다. 안전의 문제를 생각하면 그렇죠, 그냥 안전과. 쫙 펼쳐지는 게 네. 것으로 했는데 역시나 저는 대구도 이번에 동대구도 동대구 엄청 모였거든요. 동대구 어마어마했죠. 네. 그러니까 네. 어디를 가든지 사람 동원은 전혀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진짜. 네. 다들